네, 2022년 9월 2일이네요.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연타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양자택일이겠죠. 검찰과 전쟁을 할 것이냐, 범죄와의 전쟁에 말려들 것이냐, 어떤 선택을 그가 할까요? 아니면 그의 선택과 관계없이 그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말려 들어갈까요? 이재명 개인이 선택하고 당이 바라는 게, 민주당이 바라는 게 다를 경우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의 범죄 혐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가 이어져서 그에게 자꾸 쏟아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재명 씨의 가치관, 그의 위기 대처 능력, 그의 양심,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9월 6일 오전 10시까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라 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때 바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해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죠. 그런데 당에 있는 요인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대표가 취임하고 정기국화 시작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당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표적, 보복 수사로 야당 탄압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지 말라는 겁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포트라인에 서는 순간 정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이재명 씨는 지금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돼 있죠. 그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서 당도 손해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 이거죠. 왜 뽑았어 이걸? 왜 뽑았어? 돈 받고 뽑은 거야. 뭐야? 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당 대변인은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서면으로 하면 좋은데 이걸 왜 이렇게 꾸준히 나오라 그러느냐. 서면.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다수 예상과 반대로 허를 찌르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 이런 거는 아마 저런 거겠죠. 과거 그 대선 때 일어났었던 장남이 도박을 했을 때, 도박한 게 드러났을 때 그냥 사과를 한다든지 또 법카 비리가 났을 때 어쩌고 하는, 그렇게 툭툭 치고 나가는 거야. 허를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인하고 툭 치고 넘어가는 거죠. 끝까지 안 물고 늘어지니까 그냥 넘어갔지. 근데 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박정하 의원이 찾아냈는데 백현동 개발한 거는 성남시의 결정이다. 국토부와 상관이 없다. 이런 문서가 나왔죠. 그러면 점점 더 이재명 씨는 곤란해지죠. 지금 이재명 씨나 이런 사람들 또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불리해지기만 하면 광주에 쫓아갑니다. 광주 정신 뒤에 숨는데 꼭 호남을 인질로 삼아서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기 살라고 하죠. 자, 이렇습니다. 사안은 다 아시는 거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시험에 든 건 확실해요. 지금 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금 법카비리,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위례 문제, 또 뭡니까? 성남FC, 숱한 사건들이 연타가 쏟아지고 있죠. 검찰에 갈 일이 참 많아요. 소환조사 받을 일이. 여기에 일일이 응할 것이냐, 아니면 가지 않고 버텨서 투쟁할 것이냐. 그 기로에 있겠죠. 또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안 가고 하는 것도 참 웃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손해본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나가지 말라 그럴 거고, 또 안 나가게 돼서 점점 형이 나중에 더 가중되는 게 두려운 사람은 나갈 거고.
이재명 씨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 이재명의 가치관과 그의 뭐랄까 양심이라 그럴까 이게 나올 겁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추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상당히 괴로웠겠죠.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선택 중에 하나죠. 부산시장은 뭐 이렇게 물러나는 걸로 정리가 되고 했는데 과연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뒤에 세력이 있으니까 검찰과의 전쟁을 할 것인가요? 지금 뭐 이 국회에서 탁 킨 핸드폰에는 전쟁이다라는 문구가 있는 게 그 문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울 겁니다. 검찰과의 전쟁으로 가서 글쎄 또 범죄와의 전쟁에 말려드는 것도 괴롭고 참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씨.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도 일말의 양심은 있을 거고 또 법률을 했으니까 뭘 조금은 알 거고 그동안 정과 3범인지 4범인지 살아오면서 겪은 바도 있을 거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73%포인트라는 차이로 졌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 같은 것도 느낄 것이고 저는 이재명 씨가 뭐 자기는 선명하다 뭐 어쩌다 얘기하는데 참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분이 경주이 씨라고 그러잖아요. 경주이 씨 그 시조에 가서 묘라고 하는 거는 무덤이 아니라 그 사당이죠. 사당묘자죠. 거기 가서 그걸 참배하는 의식을 치르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사진이 있었죠. 참 희한해요. 조상 앞에서 왜 뒤로 넘어지나.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졌는데 이재명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에게 날라오는 이러한 칼날에 창에 어떻게 대응할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근데 그의 주변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로는 이재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가지 말아라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호를 받는 존재로 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법과 양심 앞에서 이재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좀 곤란한 상황을 맞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허위사실 공포로 재판에 넘겨지면 기소가 돼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난 대선 때 유효 득표의 15% 이상을 득표했잖아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선거 비용 433억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그가 속한 정당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달라지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재명 씨는 시험에 걸린 겁니다. 당에서는 그가 아예 검찰에 출석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고 참 어렵죠. 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뭐 갖가지 투쟁을 해가지고 뭐 또 위헌 소송까지 내고 막 이렇게 하겠죠. 네. 이 위기를 이런 선거법 있다는 거를 뒤늦게 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침묵하는 걸 수도 있죠. 이재명의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